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달에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최저주거기준 개정을 위한 연구가 7월로 연장됐습니다. 현행 기준은 지난 2011년 개정된 1인 가구 최소 주거기준 면적이 14제곱미터, 부부 26제곱미터, 자녀가 1명이면 36제곱미터 정도로 현 주거 실태와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현 정부 주거복지 정책의 핵심인 공공임대주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개선된 연구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 23일 부동산 인포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분기 오피스 임대료는 전분기 대비 0.02% 상승한 제곱미터당 17,3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 2분기 이후 최고치입니다. 지역별로 서울 오피스 임대료가 제곱미터당 22,500원으로 경기보다 1.83배 높았습니다. 서울 오피스 임대료가 높아지면서 강남 접근성이 좋은 경기 남부 권역의 오피스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지난 23일 직방에 따르면 6월 아파트 입주량은 총 17,167가구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달 26,221가구보다 약 35% 적은 물량입니다. 총 6,175가구가 입주하는 수도권은 경기, 인천에서 각각 58%, 65%씩 줄어듭니다. 하반기부터 입주량은 다시 늘어날 전망이지만 대내외 변수로 시장을 예측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엔데믹 전환 기대감이 커지면서 서울의 프라임급 오피스 임대료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도보다 약 2배가량 높은 수준이었는데요. 신규 오피스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재택근무자들의 사무실 복귀 등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의 오피스 임대료가 높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창업하려는 사람들도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강남 접근성이 좋은 이 경기 남부 권역의 경우에는 이 오피스 시장이 훨씬 더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노란 톡방도 활짝 열어뒀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고민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강남 투자의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주택자 양도세 이 중과 1년 유예 조치가 발표됐지만 부동산 시장은 아직도 눈치 보기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 좀 확인을 하고 이 투자에 임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박영신 소장님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및 또 상속 관련 내용 분석을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부동산 정책 하나가 먼저 실행된 것이 있습니다. 5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건데요.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다주택자들, 2주택자 이상 되는 사람들의 매도 시에 현재 양도세 중과를 배제를 1년간 유예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세금을 덜 받겠다. 세금을 덜 받을 테니 물건을 시장에 내다, 어떤 물건을 시장에 좀 풀어줬으면 하는 그런 또 바람도 있고요. 워낙 또 빠른 시일 내에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의 물량이 풀리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세금 부담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여러 가지 효과도 있을 테고요. 또 시장에 또 물건이 조금 더 풀리면서 가격이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물론 매물 출하가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좀 더 조정이 되겠죠.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달에 예상되어 있는 분양가 상한제 뭐 이거 정책 발표 뭐도 얼마 전에 또 어제인가 그저께 또 발표된 내용들 보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로또 아파트를 양산하는 어떤 의지는 좋았는데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된 이후에 전체적으로 로또 아파트라는 현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오늘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가 어떻게 되고 또 상속이라든가 증여 관련된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요, 이제 5월 10일 이전에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세 중과를 받을 수 있는 거기에서 중과 제외 대상이 있었습니다. 중과를 시키지 않는 이런 것들은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에 지역의 3억 이하의 주택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과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방도시에 있는 아주 저가의 주택 같은 경우는 현재 조정대상 지역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제외시켰습니다. 거기에 장기임대주택이라든가 조세특례법상 감면대상 주택이라든가 장기 4, 5년 주택이라 장기 어린이집, 상속주택이라든가 문화재 주택, 그다음에 동거봉양이라든가 혼인, 취약, 근무, 질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인 이주택자 등을 포함시켰죠. 보유기간은 10년 이상,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주택 같은 경우도 현재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으면서도 다주택자 중과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2019년도 12월 17일부터 2020년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거고요. 이렇게 진행됐던 거를 5월 11일 이후부터 바꿨죠.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중과 제외 대상에 추가한다. 실제로 이런 내용 다 빼버리고요.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기본적인 어떤 감면 대상자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현재 그렇지 않은 사람들, 실제로 다주택자 중과가 될 사람들 같은 경우도 보유기간 2년만 채워라. 그러면 현재 실제적으로 양도세를 중과를 안 하겠다. 이 기간은 2022년도 5월 10일부터 23년도 5월 9일까지 양도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5월 10일 이후에 계약 체결된 것부터 이제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5월 11일 이후부터 이제 물량들이 조금 더 시장에 나오게끔 유도를 하겠다. 유도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온 지 이게 혜택이 나왔다 하더라도 뭐 올해를 또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한 거 아니야? 가격이 더 오르겠는데? 그래서 매물을 조금 더 망설이면서 내놓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앞으로 1년 남았는데 뭐 벌써부터 내놔라는 생각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시장에 매물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계약까지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더 갖고 있어 보자, 좀 지켜보자. 또 현재 재건축 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 공급량이라든가 현재 세금 관련된 어떤 그 감면 또는 현재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예상이 되니까 한번 지켜보자라는 어떤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당장 매물들이 출회가 안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제외하게 되면 그럼 세부담이 얼마나 완화가 되느냐. 그걸 봤을 때는 양도가액과 양도차액, 보유기간 10년 정도로 보유한 주택, 현재 내가 15억 원에 팔았습니다. 현재 양도차익이 5억 원이 발생을 했고요. 현행 2주택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행 중과 2억 7,3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1년 안에 내년 5월 9일까지 매도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1억 3,980만 원 정도가 현재 절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의 절반 정도만 세금을 내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급하신 분들한테는요. 3주택자 같은 경우는 5억 원 차익이 남아서 15억 원의 매물을 현재 매도를 한 경우에는 현재 3억 2,285만 원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3주택자 같은 경우는 추가 세율이 30%고요. 그다음에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추가 세율이 2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 세율에 플러스 20, 30 이렇게 더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이 더 많은 거고요. 그래서 개정이 된 이 상황에서는 실제적으로 이것도 1억 3,360만 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거의 한 2억 원 정도가 절세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또 다른 매물이고요. 15년 정도 보유한 물건에 현재 시세 차익이 한 10억 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총 세금을 5억 8,300만 원 냈어야 되는데 개정이 되면서 절반 정도 2억 5,755만 원만 내면 되는 거고요. 3주택 이상 같은 경우는 거의 6억 8,280만 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서 또 이제 또 절감된 뭐 2억 5,700만 원이기 때문에 거의 한 4억 원 정도가 이제 절세가 되는 건데 따지고 생각했을 때 양도 차익이 10억 원 정도에 세금을 6억 8,200만 원을 내게 되면 나한테 남는 돈은 거의 3억 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력이 없죠. 팔아봐야 나도 손해구나. 팔아봐야 사실상 나한테 남는 돈도 없는데 뭐하러 내가 이 외물을 시장에 내놓을까. 또 내가 이 물건을 실제로 이 정도 가격에 내가 또다시 취득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기 때문에 매물을 내놓기가 굉장히 꺼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또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기간, 우리가 중과 배제 유예하는 기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때 가서 매물들이 좀 출혈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실제적으로 다주택자의 현재 양도세 중과 제외, 중과를 배제시키는 부분에는 그러면 다주택자라 하는 기점을 봤을 때는 집을 한 채, 두 채씩 정리하는 시점에서 1가구 1주택,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이 되는 기점이 어디냐. 이게 또 같이 손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1세대 1주택 혜택 시점이 1세대 1주택 같은 건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세금을 안 내거든요, 양도세를. 근데 그 시점이 취득이라든가 보유가 아니라 세 채 중에 두 채를 팔았을 때 그 한 채가 남아있는 기점에 현재 시점을 먼저 봤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 집을 세 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A, B, C 갖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3주택 상황에서 집을 B주택을 양도를 해서 2주택이 됐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현재 실제적으로 비과세가 배제가 되겠죠. 배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더 냈어야 되는데 거기에 B주택까지 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한 채가 남은 겁니다. 한 채가 남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한 채가 남은 시점이 2021년도 1월 1일 날 현재 취득을 해서 23년도에 비과세 배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팔았습니다. 팔았지만 한 채가 된 시점이 그때부터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2025년도 1월 1일 이후에나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2년 거주, 2년 보유 기간을 또 채워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합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세대 1주택을 내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집을 세 채 중에 두 채를 팔았다 하더라도 그 남아있는 한 채가 실제적으로 한 채가 된 시점부터 또다시 2년 정도가 경과해야지만 이 주택을 내가 비과세 혜택을 받았던 겁니다. 누가 팔겠습니까? 안 팔죠. 결론적으로는 오랜 기간 동안 내가 판다 하더라도 혜택은 혜택대로 받지도 못하고 세금은 세금대로 다 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현재 매물 출회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바꿨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021년도에 취득한 물건을 2023년도까지 2년 정도 보유한 상황에서 한 채, 두 채씩 A, B, C를 현재 순차적으로 팔았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현재 보유 기간이라든가 현재 취득 시점 이걸 따져서 당신이 그래도 2021년도부터 보유를 하고 했으니 1가구 1주택 시점을 2023년도로 잡아주겠다. 추가 2년이 빠진 거죠. 추가 2년이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빠르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매력적인 겁니다. 지금 다주택자들이 생각했을 때 세금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프다. 계산을 해도 너무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복잡한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큰 틀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1가구 1주택 세대가 되는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볼 거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거를 지금 현재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시점부터 추가적인 2년이 지나야지만 비과세가 된다라는 아주 불합리한 조건이 따라왔던 거를 없앴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가 2년을 더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겠죠.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당연히 현재 2년에 판다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팔아도 실제적으로 취득 기간을 따졌기 때문에 취득 보유 기간을 먼저 선정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깎아주고 비과세 혜택을 만들고 지금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 현재 실제적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는 시점도 다시 원점으로 환원시키고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시장 매물 출회를 더욱더 적극 권장하기 위한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다주택자 입장에서 봤을 때 또는 내가 그 다주택자 물량들을 내가 사는 입장에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다주택자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주택 중에서 가장 물건이 안 좋은 물건부터 팔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주택을 먼저 팔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당장 실거주가 어려운 임대주택 고가, 대형, 단독 등은 매각이 어려울 수 있죠. 비싼 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 같은 건 마찬가지고요. 또 여러 가지 내가 빨리 팔기 위해서 조건은 공인중개사들한테 조금 더 추가적인 수수료를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매물도 내놓은 경우가 있겠죠. 사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양도세 절세를 위해서 급매물이 출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계산을 하겠죠.
절세 매물은 가격 메리트가 일반 아파트의 10% 내외, 또 고가 아파트의 5% 내외 정도의 가격이 조금 더 싼 매물이 출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물건들을 내가 취득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실제적으로 현재 그 지역에 해당 공인중개사들과 아주 긴밀하게 접촉을 해서 물량 확보를 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속주택 얘기입니다. 상속과 증여에 대한 얘기인데요. 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취득세율이 상속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는 현재 0.96%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세율이죠.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속 같은 경우는 좀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상속 후 5년까지는 상속주택이 주택세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5년 내에만 팔아라. 5년 내에만 팔면 실제적으로 다주택자가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 혜택 받을 수 있죠. 거기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요건별로 또 혜택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 관련된 내용은 자연적으로 상속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상속된 관련된 내용도 똑같이 현재 증여도 똑같이 생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현재 종부세, 중과세 배제가 되는 경우는 실제적으로 2022년도 2월 14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가 돼서 상속주택의 지분이 20% 이하이면서 소유 지분에 해당되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이게 지분이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분이 한 사람 단독 소유가 아니라 자식들한테 또는 현재 배우자한테 연결된 그 공동 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지분이 20% 이하이면서 3억 원 이하인 주택 같은 경우 종부세 비과세가 되는데 이걸 바꿨죠. 2020년도 2월 25일 이후 상속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권 특별자치시나 광역시 소재 주택은 2년간 또는 지방 지역의 주택은 3년간 적용을 배제시킨다. 지분과 공시가격 요건이 없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이 몇 프로가 됐든 얼마짜리 주택이 됐든 간에 실제로 종부세, 중과세 안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또 이주택자가 되면서 상속 때문에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2월 달부터 바뀌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속과 증여세율의 공제 금액이라든가 세율입니다. 상속과 증여세는 세율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이하, 과표 1억 원 이하의 10%부터 해서 30억 원 초과까지 50%인데요. 공제액은 현재 20%대부터 공제가 됩니다. 기본 공제 현재 1,000만 원부터 6천만 원, 1억 6천만 원부터 4억 6천만 원까지 30억 원 초과되는 부분에는 공제를 4억 6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증여재산 공제가 있습니다. 증여재산의 공제는 배우자냐, 아니면 인척이냐, 직계비속이냐, 직계존속이냐 따라 다른데요. 증여자, 실제적으로 배우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6억 원 정도까지 재산 공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직계존속, 계부라든가 계모 포함까지 해서 직계비속 만 19세 미만까지 봤을 때는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그다음에 직계비속, 계부라든가 계모까지 포함된 이 부분에서 5천만 원. 그다음에 6천 이내 혈촌이라든가 4천 이내 인척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정도가 재산 공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속공제 같은 건 좀 복잡하긴 한데 기업이라든지 영농, 그다음에 현재 인적공제라든가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따졌을 때 전체적으로 한도는 현재 기업은 20년 미만의 경우 200억 원부터 해서 500억 원까지 이렇게 공제가 되고요. 배우자 상속공제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 그중에서 현재 실제적으로 상속 재산가액과 과표를 따졌을 때 그중에서 가장 작은 걸로 기준을 잡고요. 그다음에 금융재산과 상속재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도는 2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거주택 상속공제 같은 경우도 6억 원까지 이렇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도 있고요. 이 세금 문제는 뭐 좀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주택자 현재 양도세 중과 배제면서 1세대 1주택 되는 기준의 완화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에 물건들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매물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도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조금 더 뜨거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세금은 늘 항상 어려운데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혹시 오늘 따라오지 못하신 분들 저희가 계속해서 좀 짚어드릴 테니까요. 계속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박영신 소장과 함께 부동산 정보 체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정보 체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양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는 상가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시세 14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GTX가 지나가고 있는 양재역입니다. 양재역의 신분당선
같이 연결되고 있죠. 신분당선과 양재역 3호선이 이제 교차한 환승역이고요. 이 전철역에서 도보로 약 1분이 안 걸리고 50초 거리에 있는 상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부속도로 지하 사업이라든가 아래쪽에 서초구 RNC 단지라든가 오른쪽 도곡 대치부터 해서 강남권에 있는 고가의 아파트 단지라든가 강남 역세권 재건축 단지라든가 그 왼쪽에 서초권역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강남대로 바로 이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한 우수한 상권을 또 만들어진 지역이고 그 주변에 또 직장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상가 사무실들이 공실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남역 신분당선 양재역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남역까지도 도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신동아 우성부터 해서 서초 무지개까지 현재 재건축 단지라든가 강남대로 뱅뱅 사거리 그 인근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에 어떤 강남대로 주변에 또 직장 구성들이 워낙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쉽고요. 전체적으로 양재역부터 강남역까지는 현재 업무시설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이 주변이 점심시간 때는 줄을 서서 점심을 먹어야 될 정도로 직장 인구가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그리고 상업시설 밀집 지역 그 주변에는 상권들 굉장히 크게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고 강남역 권역과 양재 권역 그다음에 현재 고속터미널 권역 같이 권역별로 봤을 때는 같은 권역 안에서 굉장히 큰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상가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재정비가 또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 양지역 중심 지구단위 계획구역부터 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추가가 된 양재도 1동부터 서초구청까지 서초구청 같은 경우도 복합개발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이미 됐기 때문에 복합청사로 개발되면서 주변이 굉장히 크게 변화가 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R&D 특구가 진행되고 있는 양재 IC 주변 이 주변에는 연계 개념 추가 발에서 시설 공간만 75만 평방미터가 확충이 되고 있으며 그래서 일자리만 15,000개 2조 원 이상 투자가 기대된다. 연구원 단지뿐만 아니라 일반 산업 단지도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확정 노선이죠. GTX C 노선입니다. 삼성역을 지나서 바로 현재 양재역 삼성역 지나서 바로 양재역이기 때문에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 되겠죠. 그것도 GTX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적인 효과는 더욱더 클 수밖에 없고요. 이제 2024년도, 25년도 개통이 되게 되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 때문에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재정비되어 있는 강남역부터 현재 서초역까지 연결된 구간이기 때문에 이 주변의 상권이 확대가 되면서 주변이 굉장히 크게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 14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 되고요. 현재 전용 면적이 25평 이상 되는 겁니다. 임대금은 5천만 원, 보증금 월 500에서 550만 원 정도. 대출 가능금이 9억 8천만 원에서 10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3억 7천만 원에서 4억 원 정도의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서 실제적인 이 주변에 또 우수한 교통망이라든가 또 지속적인 임대 수요를 바라볼 수 있고요. 개발 호재가 워낙 많죠. 또 희소성 높은 상업지에 있는 부지고 임대료가 또 높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률도 높을 수밖에 없고요. 또는 내가 스스로 운영한다거나 임대든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성도 높고 실제적인 투자 가치가 상승이 기대되는 상가였습니다. 네, 앞으로의 투자 가치 상승 기대되고 있는 서초구 서초동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역삼역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 확인해 볼 텐데요. 구조 분령 1.5룸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3억 2,500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 역시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테헤란로에 위치해 있고요. 이미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현재 역삼역과 강남을 이용할 수 있고요. 체육세권 2, 3분 거리. 신분당선 연장선이 이번 달 말에 또 개통이 되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더욱더 많이 늘어날 테고요. 롯데라든가 현재 삼성, 그다음에 현재 삼성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부지, 국제로 복합지구가 연결된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을 거고요.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많기 때문에 원룸과 1.5룸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죠. 이 주변에 혼자 사는 인구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당연히 원룸 1.5룸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은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집가 상승 여력 충분하죠.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고요. 강남구에 있는 테헤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결정적으로 더욱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강남 역삼부터 삼성까지 연결된 벤처산업벨트 딱 중심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벨트 권역으로 만들어지는 강남의 현재 2030 실행 전략 중장기 플랜에 들어간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르넥산스 호텔이 현재 리모델링하고 재건축이 되면서 업무설이 또 확충됐기 때문에 당연히 직장인구가 증가되고 임대 수요가 폭증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GTX 노선, A 노선, C 노선부터 해서 위례신사 급행철도까지 그리고 현대자동차 부지부터 해서 공연장 호텔, 판매사 오피스까지 탄천 정비 사업과 한강 정비 공업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당연히 복합적인 개발 지역이고 당군 이래 최대 규모의 강남 개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부지와 롯데치선까지 연결된 업무지구는 용적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한번 장점으로 보시고요.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7,500만 원까지 부가세 별도고요. 임대 금액은 2억 9천만 원부터 4억 1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은 3,500에서 6,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 금액 2천만 원, 보증금 월 105에서 130만 원 정도, 대출 금액은 2억 6천에서 3억 8천이기 때문에 4,500에서 7,5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테일러너 직장 밀집 지역 임차 수요 또는 수익률 높기 때문에 현재 노후 생활 보장되고요. 추가로 토지 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는 이미 준공이 완료된 현재 주거 업무 겸용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네, 역시나 투자 가치 기대되고 있는 강남구 역삼동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자, 박영신 소장님이 소액 투자의 노하우라는 주제로 1:1 대면 세미나와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무료로 진행되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박영신 소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모두 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올킬 김채영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은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도 이제 강남권이죠. 예, 강남구와 서초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 2가지 준비했는데요.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투자하기 어려운 지역도 대치동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정보가 기대됩니다. 자,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성능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방 구조가 투룸에서 3룸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 6억 5천만 원에서 10억 9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대치동 지금부터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대치동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그래서 실거주만 아쉽게도 실거주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한 5년까지는 이게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개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재개발할 때 이런 때는 더 유리하죠. 그만큼 노후도가 변함없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대치동 나오는 거는 굉장히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다 지어져 있고요. 투룸, 쓰리룸 같은 경우는 투룸은 많지 않고요. 쓰리룸이 많이 있는데 쓰리룸 같은 경우는 자녀분이 있어서 여기 특히 제가 대치동 학원가를 이렇게 표시했는데 자녀 교육 때문에 학군, 명문 학군이 많이 있는 대치동이죠. 예, 게다가 삼성동, 대치동,
또 여기 청담동 이렇게 완전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핵심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삼성동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이죠. 삼성동은 그렇게 주거지가 많지가 않아요. 주로 주거지가 이 대치동 쪽에 많이 이렇게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이라도 그만큼 미래 가치가 우수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우선 중요한 거는 대치동 하면은 뭐 삼성동 일자리뿐 아니라 강남 업무단지, 또 이 신사 요 강남 쪽에 있는 병의원 밀집단지 이런 쪽에 영향을 많이 받고요. 테헤란로에 바로 또 직접적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선릉역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아주 지하철 역세권, 그렇게 초역세권, 뭐 한 3분 정도면 초역세권인데 한 5분 정도니까 역세권이고요. 또 더블 역세권이죠. 선릉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분당선 말하는 수인선이죠. 수인선이 있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이고요. 바로 가까이에 있다. 그래서 자녀 교육시키거나 아니면 요즘은 신혼부부들도 뭐 조금 뭐 이쪽 강남 쪽에 있는 뭐 고액 연봉자들은 이런 또 쓰리룸, 또 고가의 쓰리룸을 찾고 있더라고요. 아파트는 워낙 이쪽은 뭐 20억 정도 하니까 좀 힘드니까 그 반절 가격으로 이런 걸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쪽은 누구나 선호하는 곳이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또 생활 편의시설, 대치동 학원가뿐 아니라 이쪽에 강남 쪽에는 세계 어느 나라에 유명한 거다. 그러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구석구석 요소요소에. 그래서 백화점이라든가 뭐 호텔이라든가 아니면 코엑스 이렇게 병원도 우리가 말한 세브란스 병원, 삼성병원 가까이에 있고, 그래서 모든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서울에 있는 무슨 기업 사옥들이죠. 사옥들이 강남 쪽에 총 한 500여 개가 되는데, 강남 쪽에서 그래도 조금 좀 이름 있는 그런 기업들이 한 300여 개 되거든요. 근데 강남에 120개 정도, 110개 정도, 그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말하는 사옥들이 이 강남에 한 3분의 1이 치우쳐 있다. 강남 상구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그래서 이 강남 쪽은 개발은 잘 안 이루어지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서초구는 그래도 조금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강남 쪽은 결국은 이렇게 일자리가 국제교류 복합지구, 영동대로 지하도시, 잠실 마이스단지, 지금 이게 일자리가 지금 더 생길 곳입니다. 지금 현재도 일자리가 서울 시내 약 4분의 1이 강남구, 이 강남 상구 쪽에 치우쳐 있는데, 이렇게 일자리가 크게 아주 메모드급으로 앞으로 생길 곳이고요. 또 롯데칠성 코롱부지, 정보사부지 개발, 남부터미널 재개발, 또 사당 환승센터 또 개발, 양지우면 R&CD 개발 특구지역, 화물터미널 물류단지, 또 이제 물류단지로 개발되고, 수서 역세권 개발 앞으로 크나큰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다른 곳은 거품이다 뭐다 해서 조금 뭐 멈춘 곳도 있고 조금 이렇게 돼 있는데, 강남은 아무 소리가 없어요. 조금 요지부동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사 갈 곳, 강남에 사는 사람은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려고 하잖아요. 보통 다른 뭐 강북에 있는데 나 강남으로 갈래, 이사 갈래. 그래서 더 좋은 쪽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 강남 사시는 분들은 이사 갈 데가 없어요. 강남 안에서만 조금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강남 쪽에는 주택이 잘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앞으로 크나큰 개발이죠. 강남에서 대규모 개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가 우리나라 최고봉으로 롯데타워보다 15m 높고 연면적도 3배. 그래서 이 사옥 하나에 3만 명이 근무한답니다. 대단하죠. 예, 그래서 그만큼 앞으로 기대되는 곳이고요. 코엑스, 영동대로 지하개발, 마이스 업무단지, 탄천 수변공원, 종합운동장 마스터 플랜까지 아주 크게 연계돼서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강남구의 큰 핵심 개발이죠. 그래서 이런 쪽이 이제 앞으로 국제교류 복합지구 해서 이렇게 일자리가 지금 테헤란로 쪽으로 일자리가
쭉 연결이 돼 있죠. 저 서초역까지. 근데 앞으로 이쪽에 완전히 크나큰 일자리가 하나 크게 들어온다. 앞으로 일자리가 약 120만, 130만까지도 창출이 된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렇게 뭐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물뿐 아니라 호텔도 뭐 국제회의라든가 앞으로 이쪽으로 무슨 뭐 세미나라든가 국제적인 행사가 많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호텔, 아주 7성급 호텔이 들어올 예정이고 또 공연장도 1600석이랍니다. 160이 아니라 1600석에 달하는 세계적인 공연장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또 꼭대기 2개층은 이렇게 전망대, 2개층 크게 전망대가 서울시를 다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전망대가 생기니까 뭐 앞으로 이쪽은 영동대로 지하 도시 같은 경우까지도 있죠. 예, 삼성역에서 봉은사역까지 굉장히 긴 거리를 지하 6층까지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면적이 잠실 운동장의 약 30배인데 지금 사실은 코엑스 같은 경우도 지하 들어가면 여기저기 하다 보면 점심시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쪽도 이렇게 지나다닐 수 있고요. 또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지하도 있습니다. 상가나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어서 거기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하루 다 못 움직일 것 같아요. 이것도 세계의 어떤 관광지로 지하도시가 탄생하지 않을까. 지상은 이렇게 서울광장에 2.5배 내에 달하기 때문에 행사라든가 볼거리가 많아지는 곳이다. 앞으로 삼성동은 국제적인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릉역, 강남역까지 돼 있는데 서초역, 교대역, 서초역까지 테헤란로가 일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만큼의 일자리가 또 생긴다는 얘기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앞으로 주택은 더더욱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또 양재우면 RNCD 특구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AI 최첨단 산업이죠. 로봇 산업 그곳의 연구단지들. 연구단지 하면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고액 연봉자들이죠. 우수한 인력들이 이쪽으로 양재동으로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거기에 발맞춰서 카이스트 AI 대학원이 2023년까지 양재동으로 옵니다. 이쪽에 GTX 신호선이 들어오죠. 왜 GTX 신호선이 GTX가 삼성동도 W 역세권으로 A씨가 들어오고 수서는 SRT 기차역입니다. 우리가 뭐 당연히 있어야 할 곳인데 그곳에서 바로 삼성동에서 가까운데 양재역에 GTX가 들어온다. 그거는 우리가 미래를 생상할 때 이쪽으로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서 역세권 이것도 뭐 GTX A 노선이 들어오고 이쪽도 역시 AI 이 강남 쪽은 AI 판교 외에 또 AI 산업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강남구에서 이쪽도 AI 뭐 그런 산업이 조금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일자리가 굉장히 늘어나는 곳이다. 게다가 이제 일자리만 늘어나면 안 되니까 이제 교통도 정비가 돼야죠. 그래서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고속도로요. 고속도로가 지하로 들어갑니다. 지하로 뭐 완행 급행해서 빠르게 이동할 수도 있고 좀 천천히 이동할 수도 있고 지상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물론 뭐 여기가 다 이렇게 녹지화되는 건 아니고 양차선은 있습니다. 그리고 가림막이 다 없어지죠. 분진이나 소음 가림막이 높다란 게 없어지고 이렇게 쾌적하게 아름다운 강남이 다시 고속도로가 아름답게 탄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GTX의 수혜지는 강남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모든 기준이 강남 접근성 몇 분이냐. 20-30분이다 해서 이 주변이 발칵 하여튼 그 1km 반경까지 땅값이 들썩들썩하죠. 근데 여기는 그냥 강남입니다.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모든 게 이쪽으로 밀집이 돼 있고 모든 게 생활 인프라든지 아주 완성된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앞으로 위례 신사선 지금도 복잡한데 위례 신사선도 또 들어올 예정이고요. KTX 북부 연장선 또 여기 보면은 위례 과천선도 또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 좋아요. 모든 게 다 좋은데 딱 하나
매매가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서 투룸은 6억 5천만 원이고요. 쓰리룸은 10억 9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투룸은 요거는 전세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억 2천만 원이면 투자할 수 있겠고요. 요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또 18제곱미터 이하는 실거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 대신 나는 실거주 해야 되는데 기간이 짧으면 어떻게? 기간 넉넉히 드립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있는 분, 결혼하려고 하는 분들 아니면 자녀 교육 때문에 이사를 준비해야 되는 분, 쓰리룸이기 때문에 실거주 자녀 있는 분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남구 대치동 시세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렸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교대역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에 위치해 있는 지금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교대역이다 보니까 지하철 2호선과 3호선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방 구조 역시 투룸에서 쓰리룸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시세 5억 5천만 원에서 10억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서초동 하면 강남권이죠. 다 서초구나 강남구나 다 강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초동도 강남구의 개발 이익이라든가 그걸 다 가져가는 곳이고 요즘 또 이쪽에 서초동 굉장히 인기 많죠. 아파트,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다. 강남구에 비해서 이쪽이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곳도 학군에다가 법조타운 여러 가지 볼거리 여러 가지 우리가 다 갖춘 그런 곳이죠. 그래서 우선 이제 큰 지도로 보면 반포 한강공원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쪽 서초동은. 그래서 한강공원 이용하기가 좋고요. 또 우리가 말하는 반포 주공 아파트 재개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래서 좀 이게 크다 보니까 좀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네요. 근데 이곳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가격이 아직 안 지어졌는데도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이 아파트 가격이 46억 넘었다고 그래서 놀랬거든요. 근데 이곳은 더 비싸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매매가가 아직 확정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예, 우선 이쪽은 여러 가지로 또 생활 인프라가 잘 돼 있는데 우선 방배동 카페 골목이라든가 설의 마을 카페 골목, 방배 사이길 이런 것들 있고 고속터미널 이용하기 좋죠. 서울 성모병원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서초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또 우리가 말하는 명문고등학교가 다 있죠. 우리가 말하는 서울고, 서초고, 상문고 다 이쪽에는 알려진 학교죠. 예, 동덕여고, 서문여고, 여고들도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쓰리룸까지 있기 때문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와도 좋다. 또 하나 이제 접근성이에요. 일자리 많은 곳의 접근성. 물론 강남의 개발 이익을 다 고스란히 가져가는 곳이지만 또 직주 근접지로 자녀 키우고 부부가 직장을 다니고 학교가 조금 있고 그러면 바로 접근성, 일자리 접근성, 사당동, 강남, 삼성, 강남 접근성 매우 우수하고요. 또 여기 여의도, 영등포까지도 또 다 바로 다리 건너면 용산의 큰 업무지, 마포의 업무지, 시청 다 직주 근접으로 빠르게 이동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서초구는 강남구의 개발 이익을 고스란히 가져가는 곳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말하는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나 잠실 운동장 마스터 플랜이나 영동대로 지하 복합 개발 모든 거를 다 이웃하고 있기 때문에 다 개발 이익을 가져가는 곳이다.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굉장히 지금 이쪽에 한강의 이 한강 라인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에 최고가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이쪽에 지금 강남구보다 서초구 방배동 쪽이라든지 이런 재건축이라든지 이쪽은 조금씩 나눠져서 15구역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복잡한 개발을 좀 단순화시켜서 좀 짧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세월값 있죠. 이렇게 미래에 가면 결국은 또 아파트로 변모를 하니까 그런 세월을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게다가 정보사 부지 개발, 여기도 4차 산업, 바이오, 금융, 첨단 산업과 스타트업 산업으로 그쪽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또 이쪽에 또 하나 그 서울 예술회관 같은 게 또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술의 또 본거지가 이쪽이죠. 그래서 예술의 전당까지 저기 세비섬에서 예술의 전당까지 반포대로 전구강은 아트밸리 가로수길로 또 할 예정이다. 앞으로 또 아름다운 또 강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서초구 강남, 이 서초동은 또 예술하고 가깝죠. 예. 예술의 전당도 가까이 있고 또 앞으로 양재 도시 물류단지가 또 들어옵니다. 이게 화물터미널 자리에 물류단지가 들어오면 우리가 2시간만 있으면 2시간 전에만 주문하면 바로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냥 이쪽 강남 쪽에 사시는 분들은 혜택을 톡톡히 볼 것 같죠. 그래서 그만큼 또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롯데칠성 고롱 부지 개발도 계속적으로 이제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가 어느 정도 지금 자리를 잡았죠. 이제 그 다음 차례입니다. 그만큼 또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또 늘어나고 또 양재도 카이스트 AI 일자리가 들어온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주 우수한 인재들, 로봇 산업, 앞으로 미래의 우리 그 경제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모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이스트 AI 대학원이 또 이쪽으로 2023년까지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일자리가 자꾸자꾸 생겨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당 복합 환승센터도 마찬가지로 환승만 되는 게 아니고 일자리하고 같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또 한남 IC에서 양재 IC,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지상은 쾌적하게 자연 친화적으로 하면서 지하는 또 이렇게 빠르게 교통수단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한다. 급행과 완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림막, 여기 분진과 소음 가림막이 없어지고 아름다운 고속도로로 탄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GTX의 수혜지는 강남이다. 삼성, 수서, 양재 다 가까이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GTX의 최고의 수혜지이고 강남구, 서초구 최고의 수혜지입니다. 그만큼 그 교통이다, 생활 인프라다, 모든 게 다 완성된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곳은 자꾸 이것도 만들어야 되고 저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곳은 다 완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다 좋은데 세계적으로 강남 유명하죠. 예,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앞으로는. 근데 매매가는 5억 5천, 투룸, 쓰리룸. 지금 다 쓰리룸은 10억이 넘고 있습니다. 예전에 다세대가 10억이야 하면 다 놀랬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저렴한 가격에 나와 있는 거고요. 새로 지은 거는 원자재 값이나 모든 게 다 올라가서 이거보다 더 비싸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임대 금액을 활용하시면 7천만 원에서 이곳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에요. 쓰리룸인데 이 전세를 활용해서 하시면 1억 9천만 원이면 똘똘한 한 채 이런 걸 투자하실 수 있겠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도 월세 시세 5천만 원에 130에서 한 240만 원까지. 그래서 대출 금액이 사실은 요새 저기에서 한 280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10억이 넘기 때문에 10억 정도니까. 그래서 대출 금액을 한 40%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2억 8천에서 5억 5천만 원. 계속 앞자리가 바뀌고 있죠. 그래서 투자를 하시려면 언제가 적기인가 저는 조금 기다려봐야 돼요 이러는데 사실은 투자의 적기는 제가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의 여력이 있을 때 더 기다렸다가 더 좋은 거 사야지 하면 놓칩니다. 그래서 내 수중에 맞는 투자가 가장 알찬 투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도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김채영 이사님이 새 정부와 부동산 투자라는 주제로 1:1 무료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채영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 톡방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고민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